저는 올해 5월 초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29살의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맞는 일인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지 머리가 복잡했었는데 결국 얼마 전에 굳은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처음으로 돌려서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결혼하는 것 자체가 친정엄마에게도 불효를 저지르는 짓이라 생각하게 됐고, 처음 몇 번은 제가 이해하고 양보하려고 했으나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그쪽 집안 사람들 태도 때문에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대접을 참아가며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결혼 이야기가 완전 취소되었고, 예비 신랑이던 제 남자친구와도 완전히 이별하고 다 끝난 사이가 되었어요. 너무나도 즐겁고 속 시원한 마음에 세상에 이런 인간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사연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 많은 32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었고, 작년 여름 휴가 때 프로포즈를 받고 그 뒤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상견례를 하고 얼마 전까지는 착실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예쁜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하는 모습만 떠올렸었는데,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요. 한참 결혼 생활에 단꿈에 빠져 있을 때 저희 엄마가 갑자기 그나저나 너희들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둘 다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어? 라고 물어보셔서 그때 아차 싶더라고요.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돈 얼마나 모아놨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2천만 원밖에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5년이 넘었고 나이가 32살인데 어떻게 겨우 2천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3살이나 적은 제가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아놓은 돈이 5천 정도 있었는데 저보다 반도 못 모아놓은 남자친구에게 그 돈으로 어떻게 결혼하냐고 따질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작년 재작년에 비트코인만 안 했어도 5천은 넘게 있었는데 그때 반토막이 나는 바람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럼 오빠는 겨우 2천만 원으로 나랑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거야? 라고 물어봤었는데 오히려 저보고 너는 얼마나 모아놨냐고 되물었어요. 그때 사실대로 5천 있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나도 남자친구와 똑같이 2천만 원만 갖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괜히 제가 돈을 더 많이 모아놨다고 하면 전부 제 돈으로 집 구하자고 할 것 같아서 일단 숨기기로 했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 자금으로 갖고 있는 돈은 4천뿐이었고 이 돈으론 저희 동네에서 원룸 전세도 구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어차피 너도 2천밖에 없네? 너도 얼마 못 모았으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속으로는 난 5천 있다고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일단 한번 참고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날은 결국 서로 감정이 상해서 끝이 나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나서 신혼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가 부모님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식 날짜도 잡은 마당인데 이제 와서 결혼을 엎을 수는 없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4천으로 신혼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일단 남자친구가 먼저 선수를 치면서 자기 부모님은 돈을 보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그렇게 돈이 쪼들린다는 느낌은 받아본 적 없었어요. 남자친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도 재작년에 새로 뽑은 그랜저고 이번에 상견례 할 때 보니까 남자친구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는 제네시스였습니다. 평소에 저랑 데이트하면서도 비싼 곳에 자주 다녔었고 입고 다니는 옷들도 전부 백화점에서 산 것들로만 걸치고 다니더라고요. 집안이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그런 식으로 돈을 쓰는 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비 시댁 집안 재산 상황을 탈탈 털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었고 자기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서 뭘 더 어쩌겠어요? 좀 도와달라고 손 벌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돈에서 모자란 건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서 시작할 생각이었습니다. 대신 정말 없는 살림에서 하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예물이며 예당 같은 큰돈 들어가는 건 전부 생략하고 방 2개짜리 전세를 알아보기로 했죠. 혼수는 일단 집부터 구한 다음에 서로의 카드를 이용해서 꼭 필요한 것만 사기로 했고
괜히 부족한 상황에서 남들 하는 거 전부 다 따라가려다가 빚만 잔뜩 생기고 가랑이 찢어질 것 같아서 최대한 돈을 아끼기로 말을 맞췄습니다. 저희 집안 스타일이 부모님부터 남한테 빚지는 걸 싫어하셔서 평소에 신용카드도 거의 안 쓰고 대출 받을 일도 없거든요. 처음엔 저희가 가진 4천만 원에 대출을 껴서 집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여기저기 많이 다녀봤는데 대출을 받더라도 4천으로 전셋집 구하긴 쉽지 않을 것 같길래 결국 제가 가진 돈을 다 내놓고 7천만 원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1억 정도만 더 대출을 받으면 그럭저럭 몇 년 동안 살만한 집은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총 5천을 꺼내놓았는데도 남자친구는 크게 고마워하는 기색도 없었고 그런 태도가 좀 짜증나긴 했어도 일단 결혼하고 내가 돈 관리 열심히 해서 적금 붓고 살면 되겠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대신에 남자친구에게는 결혼하고 최소 3년 동안은 아이 가질 생각 말고 맞벌이 할 거니까 각자 부모님들한테도 미리 이야기해 놓으라고 말을 했어요. 신혼집이 어느 정도 정해지니까 가장 큰 고비를 넘기는가 싶었는데 얼마 후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니들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니? 하도 소식이 없길래 내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신혼집은 거의 다 결정했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물 예단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갑자기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게 자다가 웬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했는데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리 니들끼리 하는 결혼이라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은 다 해야 한다며 저를 나무라시더라고요. 설마 남자친구가 제대로 설명을 안 드렸나 싶어서 저희는 가진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런 거 싹 다 안 하기로 했고 집이랑 혼수만 갖춰서 결혼식 올릴 생각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바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단 예물을 안 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결혼식을 너네들이 알아서 할 거냐? 친척들은 안 부르니? 너가 이 집안 식구가 될 생각이면 인사부터 제대로 올려야지. 제가 하는 행동이 시댁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거라면서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친척들을 포함해서 집안 대 집안으로 만나는 큰 행사인데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니들 마음대로 결정하냐면서 끝까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집안 무시하는 게 아니라면 부족한 거 없이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나중에 남자친구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 말씀드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신혼집 구할 돈도 모자라서 몇 달 동안 엄청 고생했었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뻔히 지켜봤을 거면서 갑자기 예단해오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나 도와주겠다는 말은 못할 망정 진짜 이게 결혼인가 싶었습니다. 받은 게 있어야 저도 뭐라도 해줄 거 아닙니까? 결국 다음날 다시 남자친구를 따로 만나서 오빠네 엄마가 나한테 예단 준비 확실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결혼 비용 자체가 엄청 부족한 상황인데 예단까지 챙기라니 돈이 너무 아까웠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 제가 드리면 또 반대쪽에서 쓸데없는 허례허식에 돈을 쓰면서 가뜩이나 없는 돈을 낭비할 거 아닙니까? 물론 저희 엄마는 결혼 준비할 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하라고 하시는데 상대방 부모님이 돈 한 푼 안 보태주려는 상황에서 우리 엄마 돈만 쓰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애초에 결혼 비용 자체만 해도 제가 남자친구보다 2배는 더 쓰고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저보고 예단 같은 것까지 해오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차라리 결혼을 없던 일로 하더라도 예단은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을 했더니 한참 동안 심각한 얼굴로 고민을 하다가 자기한테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장모님이 지금 혼자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신혼집을 얻는 데 쓰고 남는 결혼 비용으로는 혼수도 넉넉하게 맞추고 예물 예단에 결혼식 비용까지 다 하고도 남을 것 같다 하더라고요. 아니 지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내가 뭐 잘못 들은 거지? 우리가 결혼하는데 왜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라고 물었더니 시부모님은 전세에 살고 있어서 어차피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 엄마는 자가에서 살고 있으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답니다. 어차피 대출 이자는 우리가 결혼하고 내드리면 되는 거잖아. 장모님 사시는 집을 팔잔 것도 아니고 1억만 대출 내달라고 하는 건데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야.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정확하게 20살이 되던 해에 이혼하셨어요.
엄마랑 아빠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나마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엄마가 참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진작부터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난 상태였고 엄마도 다 알고 계셨지만 혹시라도 제가 한참 예민할 시기에 충격을 받을까봐 모른 척하고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아빠는 아예 살림 차리고 집을 나가버렸고 우리 세 식구 살던 집을 엄마한테 넘기고 이혼하셨습니다. 그 집에서 저랑 엄마가 지금까지 쭉 살고 있었고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아빠가 집을 나가고 나서 저희 두 사람은 더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엄마는 그전까지 작은 사무실에 다니며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아빠랑 이혼한 뒤로는 외할머니와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셨고 지금은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에요. 저도 대학 졸업하고 현재는 괜찮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한 적 없지만 작년 초에 제 명의로 오피스텔 하나를 계약했어요. 제가 2천만 원 보태고 엄마가 나머지 비용을 거의 부담하셨고 지금은 월세를 돌리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도 한 번도 이런 이야기는 해본 적 없었고 결혼 준비 시작했을 때도 엄마는 제가 오피스텔을 하나 갖고 있다는 걸 끝까지 말하지 말고 숨기라고 하셨어요. 너한테 돈이 좀 있는 걸 걔가 알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일단 결혼할 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최소 2년 동안은 입 조심하고 있어봐. 이런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남자친구는 제가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고생해가며 사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지 장모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는 웃기지도 않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만약 우리가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그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둘이 맞벌이를 하면 그럴 일이 없고 만약 상황이 안 좋게 된다면 장모님 모시고 셋이 살면 된다 하네요. 나이는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뭐가 이렇게 대책도 없고 어설픈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내가 너보다 결혼 자금도 2배 이상 더 내는데 우리 엄마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는 게 맞는 상황이냐고 다시 물었죠. 이 와중에도 내가 오빠네 집으로 예단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마 자기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듣고 온 건지 예단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부터 바뀌고 무조건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단 예물은 기본인데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만약에 장모님 대출받기 부담스러우시면 우리가 결혼하고 돈 모을 때까지 장모님 모시고 같이 살자. 혼자 사시는 것보다 외롭지도 않으실 거고 우리는 돈 아껴서 좋잖아. 거기까지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벙찐 기분이었어요. 대체 누가 누굴 모시고 산다는 건지. 남자친구의 머릿속이 너무 맑고 투명해서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해야 좋을지 감도 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까지 데리고 엄마 집에 얹혀서 살 거라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엄마랑 둘이 살고 말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한답니까? 무턱대고 대출 받아달라고 하고 나중에 못 갚겠으니 엄마 집에 쳐들어가서 모시고 살겠다고 하면 우리 엄마가 좋다고 하겠어요? 우리 엄마 반찬 가게 하시면서 저보다 돈도 훨씬 잘 버시고 올해 나이도 겨우 53인데 앞으로 20년은 모시고 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엄마 집에서 살 생각은 하지도 말고 집담보로 대출 받을 생각도 절대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5천만 원 있다고 이야기한 것부터가 실수였고 오빠가 2천만 원 가져온다고 했으니 나도 딱 2천만 원만 결혼 비용으로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단 따위는 절대 할 생각 없고 전 그거 받고 싶으면 하다못해 오빠네 부모님한테 반지하 원룸 전세방이라도 얻어오라고 그게 서로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란 놈이 제 말을 듣고 실실 웃으면서 아니,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인데 어떻게 예단을 안 하냐? 우리는 우리 맘대로 생각하면 그만이라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선 그게 아니야.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소리니까 일단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장모님이 대출 받아주면 우리가 금방 갚을 수 있어. 그게 안 되면 그냥 장모님 댁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되지. 돈도 아낄 수 있고 괜찮지 않아? 정말 벽이랑 대화하는 것 같고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하도 답답한 마음에 꾹 참아왔던 화가 폭발하면서 예단을 받아도 우리 엄마가 받아야지 그걸 왜 너네 엄마한테 주냐고 따져 물었어요. 돈은 처갓댁에 빌리고 싶고 예단은 너네 엄마한테 해주고 싶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남자친구도 그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한참 동안 입 다물고 씩씩거리다가 저보고 너무 계산적이고 돈만 생각하는 속물이랍니다. 야,
너는 그렇게 다 따지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다가는 결혼 못해. 조금 양보할 줄도 알아야지.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가진 재산이 없다지만 예단은 여자 쪽에서 보내는 게 맞는 거야. 이대로 이야기하다간 끝이 없을 것 같고 제가 혈압이 터져서 쓰러질 것 같았기에 당분간 우리 결혼에 대해서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대로 화가 많이 났고 남자친구도 본인 나름대로 화가 많이 난 것 같더라고요. 서로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끝내도 상관없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그때까지도 남자친구에게서는 문자 한 통 없었는데 갑자기 걔네 어머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파혼하고 헤어져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 너는 예단 하나 하라는 말이 그렇게 어렵니?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설쳐? 아빠 없이 엄마 손에서 자랐으면 오히려 더 티를 내지 말아야지.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독한 소리였지만 솔직히 말하는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이런 집안이랑 결혼을 할 뻔했었구나 싶어서 속으로는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마침 결혼 안 할 생각이었으니까 전화 잘하셨다고 대답했어요. 솔직히 남자 나이 32에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고 등신같이 벌써부터 처가살이 할 생각이나 하고 있는데 그런 남자랑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아버님도 그 나이 먹고 집 한 채 없어도 고급차 끌고 다니시던데 대책 없이 사는 건 집안 내력인가 봐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듣기에 심히 거슬렸는지 수화기 너머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너네 집 주소 어디야?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무시해? 아픈 곳을 제대로 찔렀는지 목이 터져라고 꽥꽥 악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더는 상대하기 싫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몇 번 더 전화가 걸려오긴 했는데 전부 받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저녁에 저희 집 앞까지 찾아와서 대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냐고 따지더니 당장 가서 사과드리고 용서를 빌라고 하는 겁니다. 제발 눈치 좀 챙겨. 너희 엄마가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를 해줄까 말까인데 어차피 결혼이고 뭐고 다 끝났는데 앞으로 찾아오지 마. 그러자 남자친구가 억지로 제 팔을 붙들더니 자기 엄마한테 사과하라며 강제로 끌고 가려 하더라고요. 혹시나 걱정되는 마음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엄마가 저희 두 사람 대화하는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힘으로 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황급히 뛰어내려 오셨습니다. 내 딸한테 무슨 짓이야? 그 손 안 놔? 엄마가 정말 급했는지 한 손에 구두 주걱을 들고 내려왔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엄마가 한 대 칠 기세로 달려오니까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붙들고 있던 제 팔을 놓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 버렸습니다. 너 앞으로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래도 한때 결혼하겠다고 하던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엄마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용서를 빌어야 정상적인 상황 아닐까요? 몽둥이 들고 쫓아오는 50대 아줌마가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 뒷모습이 진짜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집안 인간들 전화번호 싹 다 차단해버렸어요. 혹시라도 제가 퇴근길에 그 인간들에게 해코지 당할까봐 매일같이 엄마가 버스 정류장으로 저를 마중 나오고 계십니다. 저희 집 근처에 왔다가 또 엄마를 만나는 게 무서웠던지 얼마 전에는 제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할 말 있다며 붙잡길래 나는 이제 정말 아무 말도 하기 싫고 결혼할 생각은 아예 없어졌으니까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금방이라도 올 것처럼 진짜 헤어지는 거냐고 징징대길래 혹시 아는 사람이 볼까봐 끔찍해서 그냥 두고 도망치듯 와버렸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 자식 만나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했던 생각을 하니까 너무 속이 쓰리긴 한데 인생 공부 비싸게 했다고 치죠 뭐. 결혼하기 직전에 하늘이 돕고 조상님이 나를 도왔다고 생각하렵니다. 원래 남자 능력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줄 알았는데 되도 않는 것들에게 이렇게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앞으론 기본은 갖춘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